안녕하세요. 청주의 명리 산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상간용겁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실까요? 무신년의 기미월의 병술 일주의 기축시주입니다. 네, 이 사주를 보니까 병화일간인데 이 일간 주변에 온통 기토, 미토, 술토, 축토, 그리고 연간, 무토, 연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연지에 신금이 하나 있네요. 자, 병화와 신금 요거 제외하고 모두 다 토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 병화가 설기되는 것이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이 병화가 기운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행인 것은 신금이 밑에서 토생금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연지에 시쳇말로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 처박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사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차 사주 상관 약생 축진월 위종합격 명리 개수다. 이 사주는 상관이다. 만약 축토나 진월, 축월이나 진월에 생하였다고 한다면은 종합격이 되었을 텐데 그리하였다면은 명리가 모두 따르게 되었을 것이다. 네, 종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축월이나 미월에 태어났다면은 아예 종합격으로 흘러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런지 한번 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어 미월 화유역이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기가 아직 여기가 남아있다. 화에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합격을 못한다. 필이 미중 정화유용이다. 반드시 미중의 정화를 용신으로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임철초 선생님은 미월에 태어났고 미월에 정화를 용신으로 사용해야지만이 병화가 설기되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임철초 선생님의 특징이 또 지장간에 있는 것들을 꺼내 써서 그런 것들을 용신으로 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천수를 적천수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적천수로 공부하신 분들의 특징이 지장간에 있는 용신을 꺼내서 이것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저의 관점은 없는 것은 쓰지 못한다입니다. 지장간에 있는 것은 지장간에 있을 뿐 그걸 끌어내서 용신을 쓸 수 없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은 이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기운이 어느 정도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이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려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다면 이건 용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예 지장간에 가서 안 보이는 것을 이런 것들을 용신으로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허브 역할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그 중재자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지장간에 있는 것은 용신으로 쓰지 못한다입니다. 네, 어쨌든 이 임철초 선생님께서는 지장간에 있는 정화를 이 용신으로 써서 이런 것을 겁재, 용겁격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도록 할까요? 석, 운주, 서북, 금수, 지지다. 안타까운 것은 운이 서북으로 흘러간다. 서북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대운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거죠. 금수대운으로 가고 있다. 이 치파패 조업이다. 그리하여 자기 조상으로 물려받은 유업을 파패하였다. 깨지고 부서지고 패하고 뭐 이런 형태를 얘기했겠죠. 물론 조업이라고 해서 지금같이 무슨 가업을 잃어받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땅을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전부 다 깨트리고 부수고 잃어버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파패조업입니다. 지, 개해, 운에는 개해, 대운에 이르러
빈핍무료하였다. 심히 가난하고 핍박하여 무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심심하다, 무료회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여기서 무료라고 하는 것은 할 게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난하고 핍박이 심하여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모든 행동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리하여 삭발위승이 되었다. 네. 삭발하여 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밑에 지지에 온통 토를 깔아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신금은 제외하고 여기 축, 술, 미 이렇게 세 개의 토를 깔고 있는 겁니다. 세 개의 토를 깔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것이 축술미 사명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술미 사명에 걸려 있는 것은 모든 토지들이 날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형살에 걸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들어와도 그 월급이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월급이 인사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그러나 축술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무언가 뭘 해도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토라고 하는 것은 화계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 금투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나에게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안, 2번 안, 3번 안, 4번 안 이런 것들을 다 늘어나도 보면 실제로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토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정신적인 건데 병화한테는 상관으로 작용하는 거죠.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이걸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면서 자기 검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한 축술미 사명까지 걸리게 됩니다. 이 사주는 무엇을 해도 잘 안 되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간으로 보면은 무토, 기토, 기토입니다. 자, 여기서 식신, 상관, 상관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는 또 식상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매력을 반출해야 되는데 또 식신을 써야 되는데 상관을 쓰고 이런 행동에 일정한 규칙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화는 이 토들을 정리해 줄 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병화가 술토가 아닌 임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임목이 병화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힘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을 쓰면서도 계획성을 쓰게 되는 상관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임목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묘목이 어딘가에 작용했다 그러면은 묘목은 묘수랍이나 묘미합 혹은 뭐 병화니까 이쪽에 묘미합은 발생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묘목이 술토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뭔가 급격하게 본인을 지원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행동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천간에 간목이 왔다고 한다면은 물론 각기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무토에 대한 이 재지력 혹은 하나를 묶어두는 상관 하나를 묶어두는 이런 형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역시 인성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재성만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인성도 그런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이익이 올 것이고 뭐 이런 계획표, 시간표를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만약 을목이 왔다고 한다면 이런 기토들이 상관짓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을 겁니다. 왜? 을목은 기토만 보면 세상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을목이 기토들을 다 정리하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간목, 음목 혹은 임목, 묘목 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 하나만 갖고 있는데 이 신금은 저 연지에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래서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만은 천간에 나와 있는 신금보다 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금보다는 지지에 있는 신금이 이걸 끌어당기는 게 또 연지에 박혀 있는 것보다 이런 시지에 박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신금 혼자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아마 보기에는 집안에서 이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의 명주를
어떻게든 끌어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그 집안 할아버지나 뭐 집안 차원에서 끌어내려고 역할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런 것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 사주에서 보이는 바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사주는 승려가 되는 사주팔자입니다.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승려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뭔가 그 철학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혹은 성직자 이런 것들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모습이죠. 그러나 역시 세상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축술 및 사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현대 시대에서도 세상살이를 잘 할 수 있을지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초년, 경신대운, 신유대운, 금의 대운이 기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바탕으로 기토, 미토, 무토, 토들의 기운들을 다 끌어내는 아주 그런 역할을 잘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뭔가 그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목이 있어서 나의 인성으로서 인생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되고, 혹은 뭐 내가 큰 뜻을 품었으니 이런 것들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술을 익히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목들이 오지 않고 금들이 왔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물론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의 말 그대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 적전수에서 임철조 선생님께서 다행인 것은 재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항마제인데, 이 경우에는 바로 항마제에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목을 만나서, 목상관을 만나서 화를 보는 것은 수가 갖고 있는 이런 정체성을 목이 끌어내주는 겁니다. 이 목이 끌어내줘서 이 자기 기운을, 그러니까 수의 본연의 기운을 목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목으로 변화시켜서 화의 역할은 목생화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목생화로 가는 겁니다만 화는 이 목의 기운을 더 활성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말 그대로 지하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펌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펌프를, 화라는 전기를 넣어서 펌프를 매우 강력하게 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만일 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목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전력이 부족해지니까 일정량 밖에 수를 끌어내지 못한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화라는 재성을 만나는 것은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병화가 토를 만나서 금이라는 재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병화 자체로는 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세상을 비춰야 되는 기운인데, 이것들이 토라는 것들을 만나면은, 예를 들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산이 가로막거나 아니면은 이런 긴 평원이 있어서 이 빛들이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면에는 큰 산이 있는 이런 무토 같은 경우는 이 한쪽 면만 비춰주고 반대편은 음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기토를 비춰주는데 이때 무언가 비춰줬는데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목이죠. 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이 자기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사하라 사막이나 뭐 이런 그런 이 넓은 고원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사막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화가 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화는 목이 있어야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수는 화가 있어야 목이라는 펌프를 이용해서 자기를 막 끌어내는데, 이런 경우 화는 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죠. 토는 목이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상관을 사용하는 그 방식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병화는 목이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목이 없는 게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애석한 것은 서북 금수 지지로 흘러갔다. 금으로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아니 식상생재를 했으니, 이런 경우에는 틀림없이 집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주색잡기나 놀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임술대운이 왔습니다. 임술대운이 온 것은 또 한 번 술토가 또 한 번 들어왔는데 천간에 임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지지에 충하는 것을 건드는 경우를 우리가 왕자충발이라고 하죠. 뭔가 강력한 힘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와서 그 강력한 힘을 건드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잠자는 사자의 이 수염을 뽑았다, 뭐 수염을 건드렸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천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임수들이 관들이 발생하는 것을 이런 식상들이 가만히 있어주질 못합니다. 물론 여기 신금이 있으니까 임수가 힘을 받겠다라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금은 저기 연지의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그 힘을 발휘하는지 못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임수가 왔는데 상관이 이렇게 강력한 임철초 선생님께서는 여기에서 종합격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경우에 식상이 이렇게 강력한 모습인데 여기에 관이 들어섰다. 그럼 바로 이 상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견뎌내지 못합니다. 아마 이 조업을 파폐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뭐 흐름을 본다면은 이 집안에 그나마 있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색 잡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다든지 이런 형태를 이래서 자기 기고만장해지고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개해대운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조업이 모두 다 파폐해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개해대운에 이런 관이 기둥으로 들어왔으니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 모든 것들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 거죠. 아마 뭐 이런 이 임철초 선생님이 흔히 말하는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명리학자들은 이때 관이 들어왔으니 잘 됐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뭐 관이 견뎌내질 못하게 되겠죠. 특히 정관인데 이 정관들이 기토나 뭐 이런 것들에 이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져서 삭발하여 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토상관이 있을 경우 그리고 수목상관 이런 경우에 각각 똑같은 상관인데 상관에서 재성이 오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좋고 어떤 경우는 안 좋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